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확률이 뭔지는 알았어. 그러면 얘의 성격은 어떤지, 얘의 성질은 어떤지 하나하나 또 파헤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성질. 확률의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확률의 성질이 있을까? 자, 다즈민의 집 근처 미소나라 화장품 가게를 갔어요. 10주년 경품 대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엄마와 화장품 가게를 간 다즈미는 화장품을 사고 경품을 받았어요. 자, 다음 경품권을 보고 상품을 받을 확률을 어떻게 되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봤더니 미소나라 화장품 10주년 경품 대잔치라고 해서요. 1등이 화장품 세트, 2등이 선크림, 3등이 면봉 세트. 여기를 긁어주세요. 꽝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경품권에서 상품을 받을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꽝이 있으니까 꽝이 없습니다. 그죠? 이때 상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밖에, 즉 아래에 아까 괄호에다가 상품을 안 받는 사람 없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확률의 정의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경품에 쓰여져 있는 경우는 꽝이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을 꼭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품을 받을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몇이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랑 같은 경우로 뭐 있을까요? 자,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6 이하의 눈 뭐가 있니 얘들아?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6도 있거든요. 전체의 주사위 눈은 몇 개 있습니까? 1부터 6까지 6개 있어요. 6개 중에서 6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의 확률. 자, 얘네들을 우리는 1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동전을 던졌는데요. 앞면이랑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앞면 하나 나올 수 있고 뒷면 하나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률이라고요. 그럼 전체 우리가 1을 체크할 수밖에 없겠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가능할 때. 아셨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의 경우의 수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1이 됐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상품을 받지 못할 확률은 꽝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상품을 받을 확률, 즉 경우의 수는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는 몇이 되겠습니까? 0이 되는 거죠. 다 상품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는 0이 될 것이고 상품을 받지 못할 확률은 절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가 걸린대. 그러니 그때의 확률은 0이 된다. 예를 들어 또 주사위를 본다면 아까는 6 이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해라라고 했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7 이상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이 되더라도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다는 얘기,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0이 됐을 때는 이 전체 값이 0이 될 수 있겠다. 그치? 확률이 0이 됩니다라는 것.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확률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질이 별게 아니라 자,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확률은 어쨌거나 분수로 비율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분의 부분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1학년 2학기 때 통계에서도 상계도수를 싹 다 더하면 몇이 된다라고 했어? 1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P라고 했습니까? 이 P의 범위를 우리가 정한다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 있는 어떤 분수의 수다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확률 몇? 1.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몇? 0. 요것만 두 가지만 기억하자. 핵심은 요거야 오늘. 알겠지?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은 1이고요.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 0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 일어날 수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뉴스에서 내일 비 올 확률이 120%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건 틀린 것인가요? 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120%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경우의 수보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수 없다.
없다라는 것. 그걸 이제 확률을 100분율로 나타냈을 때는 절대로 100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0%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P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늘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